미디어는 우리가 제가 여기 써진 것처럼 매체이자 수단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 뭐가 있으세요? 텔레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말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수업을 하고 있다가 내가 아는 얘기가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말을 계속 하시는 경우들도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뭘로 표현을 하느냐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로 표현을 할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미디어로 얘기를 하면 사진으로 많이 찍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이렇게 많이 찍으시죠. 혹시 그림 그리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글을 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미디어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최초의 미디어는 이제 인쇄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의 미디어의 경향은 뭐냐면 전기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디어 매체 중에서 전기가 떨어지면 불안한 매체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텔레비전이에요? 네. 핸드폰 배터리가 30% 이하만 되면 혹시 불안하신 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미디어는 어디에 있어요? 내 주변에서. 자, 첫 번째. 종이로 되어 있으면 글과 사진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미디어는 뭐가 있어요? 신문. 또 괜찮으면 제가 물음표 넣는 건 뭐냐면 이왕이면 내가 생각하는 미디어가 뭔지 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물음표를 넣어놨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종이로 되어 있고 글과 사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리로 정보를 들으면 알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또 소리만 활용하는 거 라디오하고 마을에서 이장님이 요즘엔 안내 방송 안 한가요? 단톡방에 그냥 공지하신가요? 아니 이게 방송의 역할이 재난 방송이 특히 코로나19가 발현되고 나서 저도 몰랐던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광주 그 도심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위에 보니까 확성기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예방수칙 잘 지키라고 이렇게 그 방송을 합니다. 물론 전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녹음된 그 목소리이지만은 소리로 전달하는 매체들이 각 마을마다 마을 그 이장님이 잡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 소리로 하는 매체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미디어가 발달이 돼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라디오 말고 핸드폰으로 들 수 있는 거. 맞아요. 고릴라도 하나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서 연동되는 것들, 그걸 팟캐스트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PC, 인터넷이 연결된 PC로 이렇게 보고 있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이 네 번째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뭐하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 정보를 볼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요? 예, 이게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강의실 안에서 대표적으로 전달받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PPT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 담양 안에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플랜카드 말고 화면으로 돼 있는 거. 네, 전광판들. 그러니까 우리 어디야 담양 톨게이트 나갈 때쯤 보면 조그맣게 한 저 정도 크기나 저쪽보다 좀 더 크겠구나. 직사각형으로 가로로 긴 거 해가지고 그 안내하는 전광판들.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 시청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크게 그 뭐 대기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표시하는 것들이 다 화면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아까 제가 전기로 가능한 것 이것도 얘기를 했지만은 상대방이 보고 무언가를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게 미디어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미디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그 어떤 책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거리로 내용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것도 미디어에 대한 그 시작일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친구분들 많이 만나시죠?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요? 오랜만이다. 너 뭐하고 지냈냐? 뭐하고 지냈냐는 것들이 너 뭐 어떻게 살았어? 네 얘기 좀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친구 얘기 끝나면 친구도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너 어떻게 지냈어?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엔 이게 이유고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2020년대가 됐고요. 1인 미디어의 탄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인 미디어는 뭘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혼자 하는 미디어가 가능한 거예요. 혼자서 지금 방송 막 하죠. 뭘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막 방송을 해요. 미디어에 대한 발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화 있죠, 전화. 전화 어느 때부터 써보셨어요? 혹시 나는 전화해갖고 딱 돌려갖고
거기 어디로 연결할 건데 개똥이네 연결해 주세요. 그거 써보신 경험 있으신 선생님 계신가요? 알고는 있죠.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게.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 등장을 합니까? 교환이 등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이얼식.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해요? 지금도 쓰고 있는 버튼식 전화기가 드러나죠. 그러고 나서 획기적인 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죠? 무선 전화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등장하고 났더니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삐삐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삐삐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냉장고, 이제 핸드폰, PCS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등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CT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벽돌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PCS랑 휴대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추억의 번호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011 썼다. 017 썼다. 018, 016, 019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양이 되면서 스마트폰이 아까 말했던 벽돌에서 점점점 얇아지고 폴더가 나오고 그 다음 뭘로 넘어가요? 이제 010으로 바뀌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언제 등장했을까요? 몇 년도인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막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벌써 횟수로는 15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방금 제가 말한 통신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기억하시는 거 보면 그때그때마다의 추억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을 거예요. 미디어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런100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미디어는요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미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은 누구의 의견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제작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시청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중간에 열심히 하는 2.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혹시 홈쇼핑 많이 보세요? 홈쇼핑 보세요? 네, 어떻게 해요? 사고 싶을 때 어떻게 해? 전화로 주문하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눌러. 내가 무언가를 사려면 이제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 살 수 있는 시대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이제 정보의 홍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알려줘요. 누가? 문자 메시지나 우리 팝업 창이나 핸드폰에도 알림 설정 이제 못 모르고 막 다운받고 그러면 계속 알림 오잖아요. 그럼 이게 과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스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좋은 거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유익한 정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디어가 가만히 있어도 알려주는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단 내가 허락을 하면 좋은 정보고 허락을 안 한 정보면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스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악성 댓글보다 옳은 것, 좋은 것, 괜찮은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수히 많은 언론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우리 SNS 활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명 퍼뜨리면요. 진짜 그게 마치 가짜인데도 내가 계속 듣고 있으면 진짜로 이렇게 오해하기 딱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미디어를 선생님들이 활용하거나 수용을 할 때는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디어가 바꾸는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개인적인 관계, 친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조제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제도라는 사람은요, 진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못할 정도로 악질이에요. 악질이고 나쁜 짓을 알아서 스스로 하고 막 약탈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길동은 어때요? 이름에서 주는 느낌처럼 의적이에요. 의적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불의를 못 보고 이런 사람인 거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잡혀갔어요. 자, 조제도가 잡혀갔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저거 왜 인자가 진작 갔어야지. 내가 언젠가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홍길동이 잡혀갔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뭔 일이 돼? 아니, 법도 없이 살 사람인데 왜 데리고 갔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쪽으로 내 감정이 쏠리거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옹호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미디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폐쇄형하고 개방형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폐쇄형은 뭘까요? 핸드폰에 혹시 들어갈 때 나는 패턴이나 지문인식 해놓으신 선생님, 이건 폐쇄를 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나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말 그대로 잠가 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방은 뭘까요? 누구나에게 이제 올려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NS를 활용을 할 때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두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 이렇게 놔두는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쇠를 채워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 동영상 페이지,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빅데이터를 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어느 날 나는 왜 이런 게 날라오지? 이런 거 할 때? 저는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기지국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든 대입을 시작하게 하면 우리 사람이 뭘 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 그러면 스마트폰 이제 또 무섭다고 이제 나 스마트폰 안 싸고 놓고 다녀. 그럼 뭐가 또 나와요? 카드 많이 쓰시죠? 카드. 쇼핑 패턴을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다녀요. 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그게 또 있고, 나는 주로 고속도로를 많이 통과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하이패스나 그 패턴, 나갈 때 다 카메라 찍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도로마다 지나다니시면 알겠지만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아까 검색어 입력하시면 얘기하셨는데 저도 몰랐어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어디 가기 위해서 렌트카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렌트카를 예약을 하고 좀 더 알아보고 기간 임박할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그 렌트카를 이게 딱 뜨더라고요. 이게 내가 잊고 있어서 바빠서 렌트카 예약을 해야 하는데 잊고 있는데 이게 그때는 와, 나 이거 맞아 잊어버렸는데 좋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예약을 했죠. 그때는 좋아요. 그럼 이게 끝났으면 안 떠야죠. 계속 뜨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음 거 검색할 때까지. 이게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와, 얘네들 광고를 여러 사이트에다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한번 검색을 하면 인공지능이 얘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팝업 창을 저는 아까 렌트카 검색했잖아요. 어느 예를 들어서 뭐 딸기 검색하고 어느는 뭐 키위 검색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따라다니게끔 인공지능이 이렇게 안내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지금 개인의 이런 프라이버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기록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보급률을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2017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4,800만인데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거의 5,20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대비 좀 두 개씩 들고 다니는 폰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 얘기를 하면 6천만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우리나라의 보급이 확 됐을까요? 국가에서 시켰으니까? 대처할 수 있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나 011, 017 잘 쓰고 있는데 010으로 바꾸라 그러고 나는 버튼식 전화기를 쓰고 싶은데 그 버튼식 전화기는 구할 수 없고 맨 다 스마트폰 터치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것도 영향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책성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는 이유는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처음에 바꾸실 때 왜 바꾸셨어요? 사진은 그전 핸드폰도 찍혔는데 느려가지고 또 저도 스마트폰이 나온 지 아까 2007년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산 시대 2010년도예요. 2010년도. 굉장히 늦게 바꿨죠. 2009년도 후반쯤 바꿨는데 제가 바꾸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만 소외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때문에. 아니 모임을 하려고 만났는데 야,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주냐 그랬더니 야, 넌 단톡방이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단톡방에 제가 없는지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단톡방에 나면 공지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었어요? 지금도 카카오톡 보내고 나면 뭐만 보세요? 일이 없어졌나 있나? 일. 이 일이 진짜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내가 보냈는데 저 사람이 일이 없어져. 그럼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들. 왜냐면 문자는 보내놓으면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최근 들어서는 재작년부터는 같은 핸드폰 기종, 저 같은 삼성 기종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됩니다. 저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여긴 친절하게 읽음이라고 나와요. 문자가. 그러니까 이런 니즈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과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도
핸드폰이 고장나서기보다는 카카오톡이 안 되면 바로 대리점 쫓아가실걸요? 카카오톡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보급률에 앞장섰다라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 분석한 거예요. 이건 흐름상으로 볼 때. 스마트폰을 제가 좀 주목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떠세요?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돈이다. 돈이다. 선생님은요? 돈이에요? 선생님은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일상 일상이다. 선생님은? 정보. 선생님은? 없으면 안 되는 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방금 그 얘기 잘 했는데 저는 제가 닉네임을 쓸 때 다른 거 닉네임 진짜 못 짓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 활용대학 닉네임을 한번 우리 활용교육 이거 중독 예방할 때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저는 스마트폰 중독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얘는 내가 걸치는 것 빼고 들고 다니는 것 중에서 항시 붙어 있는 애예요.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애예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21층에 살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장비를 놓고 차에다 놓고 올 때 많잖아요. 뭘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내려가요. 근데 얘 안 들고 오잖아요. 바로 내려가요.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2007년도에 그 스티븐 잡스가 세 가지 혁명 기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 첫 번째가 아이팟, 그다음에 휴대폰, 하나는 이걸 아이폰이라고 부르는 것들.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를 합쳤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등장한 게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초기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삼성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완전 이런 액정 터치형이 아니라 반이에요. 반. 그 버튼식으로 누르고 아몰레드 폰이라고 그런 게 또 좀 있었고 그다음에 블랙베리라고 하는 지금도 블랙베리 보면 우리 컴퓨터 자판처럼 조그맣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때 아몰레드 블랙베리 그다음에 아이폰이 이게 초기에 이렇게 등장을 했던 스마트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뭐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흐름에 이렇게 대항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에 알람 닭이 알려주나요? 꼭 하면 일어나세요? 스마트폰이 하죠.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바로 밥하러 가시나요? 아니요. 핸드폰 열어봐요. 메시지? 그래갖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 저는 이제 날씨에 좀 많이 촬영 있고 그런 날 날씨에 민감하니까 오늘 날씨가 어때? 내가 가야 할 곳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뉴스 기사하고. 저는 이동할 때도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그냥 안 켜고요. 제 거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그냥 켜요. 모르게 그냥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하고 지금 또 업무를 어떻게 봐요? 화상으로. 저도 오전에 이거 화상으로 회의 한번 하고 왔거든요. 핸드폰만 있어도 회의 이렇게 할 수 있고 메일 오는 것들 뭐 카카오톡으로 물론 파일로 보내주긴 하지만 메일로 중요한 것들은 또 보내고 이렇게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어때요? 집에 가서 저녁 먹을지 검색 많이 하시죠. 머릿속에 레시피 다 있는데도 꼭 검색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를 갔는데 텔레비전을 켜 있어. 근데 뭘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어. 재밌게 유튜브를 보고 있어서 TV를 안 본다고 껐더니 왜 꺼라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계속 미디어를 놓고 스마트폰은 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씻으러 가면 여기에 음악 틀어가지고 또 음악 들으면서 씻고.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전에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 또 기사 검색하고. 마지막으로 뭘 하고 자요? 내일 알람까지 맞추고 합니다. 이러니까 스마트폰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스마트폰이 교육에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채팅이나 커뮤니케이션, SNS를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보면 이제 사진 및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해요. 왜 신경이 쓰일까요? 잘 찍고 싶어서. 내가 사진을 올렸는데 와, 잘 찍었다. 이거 어디야? 와, 이거 맛있게 보인다. 이게 신경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통계 자료가 없어서 검색하다가 어디까지만 했냐면 100개까지만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그 100개를 보는 순간 뭘 느꼈냐면 나머지는 활용을 안 하는데 개발자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더라고요. 아니면 특정 개발자만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보통 1000만 기준이나 5천만 기준으로 해서 잘랐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어플리케이션은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이야기를 제작할 수 없다. 이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편집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현장 가능성이에요. 한번 깔아놓으면 데이터가 없어도 지금 저는 그러거든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모드 놓죠. 근데 편집은 돼요. 데이터가 필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소스는 핸드폰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이나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홍보를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보는 뭘까요, 그러면? 알려주는 것도 알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2000년대 초반 UCC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때 유행했던 말들이 뭐냐면 PR 시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나를 알아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담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나무가 떠오르시나요? 중록원 또. 이런 것들이 담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죠. 광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빛, 5.18.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우리 광고 CF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lease ask Sally if she's coming to dinner tonight. Message sent. PR이라는 것은 크게 비전이나 미래를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는 일을 홍보에 많이 목말라 계시잖아요. 그게 제일 어렵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전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가장 큰 틀에서. 그래서 이미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예요? 우리 강산 푸르게죠. 유한 킴벌리가 뭘 만들어요? 화장지를 만들죠. 화장지의 원료는 뭐예요? 나무죠. 과연 나무를 다 베는데 이 회사가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드는 회사인가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걸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강산 푸르게라 그러니까 유한 킴벌리는 나무 많이 심고 푸르게 만드는 회사야라고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게 맞아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나무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무를 그만큼 우리가 심는 것보다 많이 심겠죠. 근데 그게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근데 아까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몇십 년째 내려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을 좀 많이 자극을 시키는 것들이에요. 감성을. 저게 어땠다? 저 사람의 느낌이 뭐다? 저 사람이 마음을 삼키는 거지. 여기에 그 정확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광고는 뭐예요? 저를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얘기를 할 때 저를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현대자동차 그룹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현대자동차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랜저 한참 나올 때 그랜저 광고하고 야, 너 무엇이냐, 그 개인 방송인지 뭔지 골방에 처박혀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겨? 언제 그런 거 해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고, 어? 아유, 걱정 마요. 아들 돈 잘 벌어. 그 구독자 수가 잘 벌긴 썩을. 엄마 내 거 보긴 봤어? 봤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여? 나는 모르겠다.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아무튼 나 다 왔으니까 끊어요. 뭐가 나와? 엄마, 차 보소.
성공한겨? 형규야, 형규야. 이게 뭐니? 어이구,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그랜저 다음에 신형 아반떼 나온다 그러니까 아반떼 광고 엄청 했었거든요. 거기에는 이 광고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누가 사줘야 할 타겟이 들어갑니다. 타겟은 뭐예요? 사야 될 사람에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가 한 5개에서 10개까지도 나옵니다. 현대자동차 광고에서 아까 아반떼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누가 등장을 합니까? 60대 청춘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미지만 나요. 클릭을 카각 눌러요. 그러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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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누구였냐? 60대 어르신이 콘서트를 가려고 예매를 한 거예요. 일단 콘서트를 예매하는 것 자체를 청춘을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분들이 모여서 뭘 타고 가요? 4명이 아반떼를 타고 가요. 세상 달라졌다. 아반떼. 그러니까 여가 60대 여성들 타겟으로 여가를 지금 많이 즐기는 사람들이 할 때 이 차를 타고 가라라고 그 안에 녹여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또 한 가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씻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데리러 와요. 그다음에 나가요. 어디로 가요? 서울에서 차를 타고 강원도까지 갑니다. 무슨 얘기냐? 맛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차를 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어났어? 나 지금 출발한다. 오, 새 차. 따뜻하게 해줘. 세상 달라졌다. 아반떼. 차가 없는 청춘들에게 야, 이 차 사서 맛집 여행하러 다녀. 타겟을 그렇게 잡아준 거야. 또 한 가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딸이 갑자기 나도 동생 낳아줘.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 누워있으면 그 옆에 가 동생 이렇게 하고 광고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동생을 2명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 반려묘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반려견들을 키우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아반떼 최초로 반려견들을 위한 안전띠를 걸 수 있는 푸장치를 거기서 해놨거든요. 나도 동생 갖고 싶어. 동생 만들고 있다. 동생 만들어야 돼. 나야? 나도 동생 부자다. 세상 달라졌다. 아반떼. 그렇게 해서 5인이 타는 차 이렇게 해서 타겟을 정해놓은 거죠. 뭐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누구누구 등장을 해요? 아까 60대. 어떻게 보면 전 연령대를 타겟으로 한 거겠는데 60대. 그 다음에 20대 청춘. 그 다음에 가정. 아이 하나 있는 가정. 반려견까지 있다면 같이 탈 수 있는 차. 이걸 해서 나를 사라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꼬시는 겁니다. 광고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홍보는 어떤 커다란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광고는 어떤 물것에 대한 타겟, 정확한 거기에 있는 장점과 이걸 누가 사면 좋아라고 하는 것들을 녹아내는 게 광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어 자체도 저도 광고라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홍보와 광고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합형이 등장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혼합형은 뭐냐면 혹시 환경적으로 얘기를 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집에서 빨래할 때 향기 나는 거 뭐 쓰세요? 빨래는 피존인가요? 또 섬유유연제 쓰죠. 그 섬유유연제 향기 나게 만드는 것이 그거래요. 미세 플라스틱이래요. 저 몰랐어요. 진짜 콸콸콸 들이붓고 썼는데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야, 펭수라는 그 EBS 요즘 펭귄 그거 있잖아요. 거기가 하길래 오 공익 광고 잘 만들었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우린 미세 플라스틱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그 자기 회사 로고하고 없는 제품이 딱 2개가 등장을 합니다. LG 생활과학에서 혼합형이에요. 이건 홍보 누군가에게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알 권리를 알려주면서 공익 광고하고 제품을 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제가 놀랬냐면은 와 저렇게 광고하면 나도 저거 사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와서 홍보와 광고가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